네, 안녕하세요. 지금은 와보고1 적중 분석 시간입니다. 네, 아이들이 와보고 1학년 또 좀 시험이 어땠다고 하던가요? 이번 기말고사에 대해서? 영어부터 얘기할까요? 네, 영어부터 얘기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일단 와보고 1학년 2학기 기말은 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와보고 1학년이 보통 약간 논술형 이런 느낌이거든요. 약간 수능형보다는 내신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수능을 중심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굉장히 다각도에서 여러 가지 크리에이티브한 문제를 물어보는 약간 이런 종합 논술형인데 1학년 2학기 기말 때부터 그때가 보통 올 객관식이거든요. 그 시점부터 약간 수능형으로 바뀌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시험이 약간 수능형 위주의 그런 시험이었고, 그래서 평소보다는 아이들 점수가 잘 나왔어야 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듣기로 1컷이 한 92, 2컷이 한 82 정도라고 들었습니다. 하여튼 2등급이 아무래도 등급제에서 폭이 넓어졌지만, 그래도 이제 쉬웠다 약간 이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혹시 와보고 수학은 어땠을까요, 이번에? 이번에는 지난번 세 번의 시험과는 너무나 다른 사람이 내신 것 같은, 네, 정말 스타일이 문제수 똑같거든요. 구조 서술형 5문제도 똑같은데 배점도 똑같은데 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변화를 주는 것도 조금 부담스럽기는 한데, 뭐 모든 학생의 일성은 쉬웠다. 근데 재미난 거는 제가 다 들어봤거든요. 쉬웠다는 있는데 잘 봤다는 없어요. 쉬웠다. 네. 쉽다더라 친구가 다 요 얘기고 본인 얘기를 안 하는 이렇게 친구들이. 문제는 참 이번에는, 그리고 요게 이번에 시험이 좀 와보고 빨라서 타 학교의 요 문제들을 조금 풀려봤는데 그들의 반응도 왜 이러냐, 와보고 이런 적이 없는데 이 정도라면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있어서 이번에만 조금 스타일이 많이 바뀌었고 나름 뭐 아이들을 배려하신 거라고 저는 좋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너무 갑자기 이러시면, 네. 그리고 뭐 방금 말씀드렸지만 배점도 상당히 많아서 상대적 박탈감 뭐 이런 것도 이번에 좀 큰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기분 좋게들 본 것 같아서 오랜만에 수학이 좀 쉽다는 느낌을 좀 줬다는 게 큰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좀 쉽게 느끼긴 했겠지만 전체적으로 그래도 좀 아이들의 1등과 2등을 가는 변별을 가르는 문제들이 있었을 텐데 그런 문제들이 혹시 몇 개였을까요? 그러면은 영어부터 이번에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단은 아까 이번 시험은 올 객관식 시험이기 때문에 뭔가 평소와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약간 평소와 다른 걸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약간 노트, 보통 제가 노트에 치중하는데 노트보다 약간 변형 문제에 좀 치중하려고 새로운 문제를 제가 많이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느낌으로 일부러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또 아이들이 약간 노트 활용을 잘 못하는 건 느낌이 들어서 문제를 더 풀자 약간 이런 느낌을 줬는데, 와보고에서 보통 잘 나오는 게 일치 문제인데 일치 문제도 타 학교와 다르게 뭐 A부터 뭐 G까지 준 다음에 맞는 것끼리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근데 맞는 걸 다 고르라는 게 아닙니다. 짝지어진 게 맞는 것끼리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A를 딱 봤는데 A가 맞았는데 분명히 답은 A가 없는 보기가 많아. 그럼 당황하는 거예요. A가 분명히 맞는데 짝지어진 것을 골라라 했을 때 A가 없으니까 이상하게 생각하는 거죠. 뭐 이제 그런 문제라든지 어법도 보통 이제 수능형처럼 한 단어에 밑줄 치고 이게 틀렸냐 맞았냐를 보는 게 아니라 거의 한 9절이나 9절 좀 길게 한 6단어 정도의 밑줄을 두고 그 중에 틀린 것이 있는 것을 고르시오가 아니라 거기서 한 단계 나아가서 그 중에 틀린 것이 있는 것들끼리 또 짝지어진 것을 고르시오. 약간 이런 또 약간 굉장히 다 모르면 약간 풀 수가 없는 그런 문제. 또 이제 보통 이제 그런 걸 많이 시도해요. 약간 지문이 하도 많다 보니까 그 많은 지문을 다 못 내다 보니까 그런 건지 아니면 공통된 요소들을 약간 뽑아내려고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제 이번 제 파이널에서 이제 계속 1번 문제에서 강조했듯이 뭐냐면 여러 지문의 공통 요소를 뽑아내서 A, B 두 지문을 주고 뭐 공통 요소, 공통 주제, 공통을 할 수 있는 질문 이런 거 찾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연습했고, 그래서 들어갔을 때 그 문제 나와서 어렵지 않다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었고, 또 빈칸이 이제 또 이제 힘든데, 빈칸 원래 어렵잖아요. 근데 있는 지문에 빈칸이 나와도 내용이 달라져서 힘들 건데, 보통 와보고는 빈칸을 그냥 주지 않고 문장을 추가해서 줘요. 근데 여기서 이제 포인트 하나는 문장 추가하지만 그게 너무 달라질 수가 없어서 너무 이상한 걸 추가해버리면 주제가 약간 흐트러질 수 있어서 다 어떤 포인트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건 오시면 알 수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런데 이제 보통 이번에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게 지문 자체를 바꾸지 않았어요. 네, 그래서 조금 쉬웠을 수 있는데 문장 글 중간에 빈칸이 나오는데 그게 새로운 문장의 빈칸인 거지. 그럼 이제 아이들이 당황할 수 있겠지만 늘 우리가 연습했던 대로 앞문장에 뭐와 연결고리를 찾는 건지 이 this라는 연결사를 통해서 바로 찾을 수 있었다. 문제 그렇게 어렵진 않았다. 저는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좀 어려운 문제를 좀 한 4개 꼽자면 4번 아까 그 공통 질문 그리고 7번 요지 문제인데 이게 좀 논란이 될 것 같아요. 약간 요지 문제가 밑에 요 정도 길이의 지문이 있었다면 요 정도가 추가됐거든요. 근데 원래 밑에 있는 보기 정답이 요거의 주제예요. 그러니까 얘는 사실 문단을 나눴으면 그랬으면 문제가 좀 성립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약간 섣불렀지 않나 약간 이런 느낌이 듭니다. 물론 다른 게 답이 없긴 해요. 근데 그것도 답이라고 하기엔 조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굉장히 헷갈렸을 것 같은 어쨌든 그런 문제가 하나 있었고 아까 말했던 어법 짝짓기 뭐 이런 거 조금 이제 킬러 모양이었습니다. 네. 보통 수학은 어떤 문제들이 좀 변별을 갈랐을까요? 수학은 이게 조금 쉬워지다 보니 오히려 내용적인 변별력보다는 좀 멘탈적인 변별력이 좀 커요. 그리고 아시겠지만 느끼시겠지만 이런 시험이면 실수가 엄청 큽니다. 그래서 쉽다는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고 두 번째 많이 나오는 얘기가 자책하는 얘기예요. 아 이걸 제가 틀릴 게 아닌데 사실 지난 3번까지는 자책은 없었거든요. 선생님도 나쁜 사람들 뭐 이런 얘기는 많았어도 자책하진 않는데 이번에는 실수가 좀 크다 보니까 두세 문제 정도에서 삐끗했을 경우에 좀 이야기가 커지고 그 다음에 끝까지 이 시험을 좀 완전히 장악해보는 습관이 되게 중요한데 이번이 이제 어떻게 보면 사실상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좀 받았다 보니 차근차근 해결해서 시간 안에 이걸 다 해결하면 좋은데 그냥 의뢰 서술형 쪽은 좀 오래 걸릴 거라는 생각을 했다는 점. 그리고 의뢰 어렵게 나올 거니까 그냥 적당히 이 정도만 해야겠다라고 마음먹고 들어가다 당황할 수도 있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오히려 멘탈적인 그리고 어떤 난이도로 시험이 나와도 그거에 맞춰서 조금 자기를 변형시켜서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좀 고정되어 있는 생각으로 가지 않았나라는 좀 아쉬움이 느껴지고 조금씩 보면 우리 학생들 조금씩 10점, 15점 이렇게 더 올려볼 수 있을 만한 컨덕시가 좀 많아요. 늘 지나면 아쉬움이 남는데 이번 시험도 그런 부분들이 조금 있지 않았나. 기회가 왔을 때 좀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습관이 되게 중요한 시험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사실상 멘탈의 싸움이었군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제이스 에듀의 저희 준비 자료들은 학교 시험하고 얼마나 유사했을까요? 좀 적중된 문제들이 있을까요? 수학 문제가요? 아 저요? 이번에 그럼 성 문제 해주실까요? 아까 질문이랑 똑같은 건 줄 알고. 아까 질문, 네. 네, 아까 살짝 말씀드렸지만 공통 요소의 질문을 뽑는 그런 문제라든지 그 문제도 제가 이제 교과서와 올림포스에서 이제 합쳐서 이제 두 개의 공통 요소를 물어봤는데 그것도 이제 제가 예상에서 파이널 내줬던 부분이고 대부분 이제 보통 특이한 문장을 완전 생으로 추가했다 약간 이런 문제들 말고는 대부분 배운 대로 했으면 충분히 했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마지막에 문제를 진짜 많이 풀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단순히 문제 풀이에 집중한다기보다는 거기서 어떤 사고를 해야 되나 라고까지 확장을 했으면 좀 더 잘 볼 수 있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제 노트는 제가 아직 분석을 못해서 아직 못 봤는데 시험 문제 제가 변형 문제 만든 거에서 굉장히 많은 유사한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럼 수학은 조금 적중이 많이 되었을까요? 오히려 이번에는 이제 저희가 준비한 교재가 좀 더 어려웠던 거죠. 네, 그래서 오히려 좀 이제 역으로 함정에 빠질 수도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고 시험을 좀 볼 때는 되게 단순하고 간결하게 생각했으면 좋았겠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시험이었던 것 같고 결론적으로는 좀 만족들은 하고요. 그리고 부교재가 일단은 수학에서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 부교재들을 어떻게 소화를 하고 어떻게 자기 거를 만들어가느냐 또 하나는 이제 막판에 조금
던지듯이 뒤에 목 풀고 넘어가는 미리 조금 예단해서 판단을 빨리 해버리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끝까지 다 꼼꼼하게 좀 자기 걸로 만드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걸로 봐서는 이제 얻어갈 수 있는 거는 교재에서 얻어갈 수 있는 건 하나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어려운 거를 못한다고 좌절할 게 아니라 내가 풀었고 시간을 들인 문제들만큼은 시험에 나왔을 때 확실하게 맞게 하고 싶다. 이 생각을 갖고서 이제 접근을 하면 난이도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풀 때 도움이 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수학은 유사해도 유사하지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강사는 다 똑같다고 나와죠. 이거 했잖아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뭐 애들 입장에서는 듣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나서 노후에 와야 소용이 없는 거라서 이걸 어떻게 하면 조금 더 영어처럼 변형을 이렇게 했을 때도 찾아 들어갈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가 좀 더 필요할 것 같고요. 이제 좀 알 것 같은데 또 과정이 바뀌어요. 그래서 다시 또 준비를 해보고 또 선생님들도 바뀔 텐데 어떤 스타일이 나오실지 또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내년에 이제 후회하지 않을 겨울방학 동안 어떤 대비를 하면 좋을까요? 자, 일단 그 영어는 원고 2를 넘어가게 되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그 시험 범위의 난이도부터 일단 달라지니까 지문이 보통 한 최소 1.5배에서 2배 정도로 지문의 양이 많아집니다. 적게는 원고 2학년 적게는 한 48지문 정도에서 많게는 한 70지문까지 갑니다. 근데 문제는 70지문이 끝이 아니라 논문 같은 게 막 나오거든요. 논문이 막 A4 10페이지까지 나옵니다. 이제 최소 한두 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 나오는데 심지어 시험 범위에 동화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멘탈이 나가서 공부하다 포기하게 만든 약간 이런 게 아닌가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코로나가 처음 터졌던 시기에 제 기억에 2020년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20년 그 정도에 시험이 월요일부터였거든요. 근데 금요일에 갑자기 시험 범위가 나옵니다. 3일 전에 시험 범위가 코로나에 대한 영어 원서 20페이지짜리였습니다. 3일 전에 영어 원서 20페이지가 시험 범위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게 시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기본 실력이 그만큼 있어야 된다 일단. 그래서 기본기에 대한 연습을 당연히 해야 되고 모의고사 연습, 단어 연습 엄청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이제 와보고에서 좋아하는 단어들이 좀 정해져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단어들 위주로 학습을 이제 시킬 예정이고 그리고 이 논문 대비가 사실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논문 대비는 딱히 일단 신경 쓰지 말고 나중에 할 때 이런 게 나올 것 같다 이 정도 따라오시는 게 제일 시간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는 이제 방학 때 따라할 필요 없고 하여튼 단어와 이제 기본 실력 엄청 키우셔야 됩니다. 보통 이제 2학년 여름방학 되면 수학이 많아지니까 수학해야 돼. 수학 무조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수학해야 돼와 동시에 아이들의 생각은 영어는 안 해 약간 이런 느낌이 되거든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걸로도 영어를 그렇게 잘 보지 않았기 때문에 아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가치관을 바꿔서 영어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수학의 대비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수학도 영어도 하셔야 됩니다. 지금 2학년 수학의 가장 큰 특징은 과목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와보고는 과목이 는다고 배려해주지 않아요. 그냥 두 과목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이번부터 느끼셨겠지만 왜 영어 말씀드리냐면 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졌고 그게 어떤 효율성과 시간 단축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영어도 하셔야 됩니다. 영어도 늘어나고 수학은 과목이 늘어나고 할 거 많습니다. 그러니까 익숙하다고 자기 하던 패턴대로 하지 마시고 원영쌤 계시지만 제시하는 거를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효과적으로 본인을 좀 만들고 준비들을 미리 조금 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2학년 때는 내신 대비라는 게 저는 사실 좀 의미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게 내신 대비는 영어에서 논문 딱 내신 대비 때 좀 정리를 해야 되듯이 수학은 내신 대비 때 이미 거의 결판이 났다고 봐야 됩니다. 그 전에 준비를 다 해놓고 시험을 어떻게 볼 건지 연습만 하고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특히 이번 2학년 되는 친구들은 과정 바뀌는 첫 해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영어는 유사성이 좀 있다고 보여지지만 수학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익숙한 건 또 익숙한 대로 잘해줬으면 좋겠고
새로운 거는 새로운 거에 맞춰가지고 좀 빨리 대응하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어느 한 과목만 강조하기에는 너무 좀 시기가 엄중합니다. 영어도, 수학도, 국어도, 탐구도 다 준비하셔야 되니까 열심히 이번 겨울방학 달려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네, 여기까지 와보고의 적중 분석 영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